자, 이번 강좌에서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다. 또 모르는 용어 나왔네요.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주는 순서 순자에다가 배열한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와 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그 방법의 가지수를 따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지난 강좌에서 공부했던 이거 복습 겸 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순열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4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합니다. 숫자를 2개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연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문제. 쉬운 거죠.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했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숫자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보는 모든 경우를 다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 만일에 1이 들어간다면 그 다음 자리에는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2를 제외한 2, 3, 4 중에 어떤 하나가 들어가겠죠. 요렇게. 그렇죠? 맨 앞자리에 2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3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4가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맨 앞자리에 4가 들어간다면은 4를 제외한 1, 2, 3 중에 어떤 하나 요렇게 들어가 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모두 몇 가지입니까?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4가지에다가 뒤에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있으니까 모두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두 자리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면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들어갈 수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가지다.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숫자는 여기 들어간 숫자를 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곱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빨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열. 분명히 우리 순서와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에 순서와 배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 일단 순서 10의 자리, 1의 자리 구분되지요. 그렇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앞뒤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열했다. 일렬로 지금 배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방법의 가지수를 앞으로는 우리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순열을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자, P자를 떼어내고 전체 4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배열했다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 곱하기 3. 됐습니까? 지금 새로운 용어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개체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물건들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후 그것을 배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의 수학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 이 순열의 가지수,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겠죠. 가지수를 표기할 때 우리는 permutation n r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할 때 이 n이 여기 앞으로 들어갔네. 그 다음
따로 이 선택되어져서 배열되어지는 이 R이 여기로 들어가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얘는 이렇게 나갑니다. n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n, n-1, n-2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곱하느냐? 이 전체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R개가 되도록. R개가 되도록. 그러면 첫 번째 곱한 게 n, 두 번째 곱한 게 n-1, 세 번째 곱한 게 n-2. 그러면 R번째 곱하는 숫자는 R-1이 빠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n-R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다. 이게 지금 R번째 곱해지는 숫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이게 지금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르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가 곱의 법칙에 따르는 경우의 수를 판단을 할 때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외워놔야 돼요. 새로 나왔는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 대한 연산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간단한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P 10의 4. 선생님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읽으세요. 10P4라고 읽어도 괜찮고 퍼뮤테이션 10의 4라고 읽어도 괜찮고 편한 대로. 보통은 보면은 이 순서대로 읽습니다. 10P4다. NPR이다. 선생님 막 오락가락 하면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것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10개의 서로 다른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배열했다. 바로 이것은 그런 경우에 방법의 가지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 하나만 보고도 이런 사실을 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한다?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면서 4번에 걸쳐 곱하는 거니까 얘는 10, 9, 8, 7 여기까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R이라면 10,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라면 10, 4, 그러니까 7까지 곱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곱해서 우리는 산수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주의할 점. 현재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산수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순열 파트, 이 경우의 수의 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산수 계산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뭐 뻔한 거지 뭐. 이까짓 거 계산 못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넘어가 버릇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산수로 틀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산수 계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P1.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5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곱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냥 5가 되어지겠다. 요렇게. 그렇죠?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어때? 4에 4. 이거는 4개의 물건을 몽땅 다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면서 4번에 걸쳐서 곱한 거.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은 퍼뮤테이션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요 숫자와 요 숫자와 같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표기 방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4라는 숫자가 4번에 걸쳐가지고 쪼개지면서 곱해졌다고 해가지고서 4의 느낌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4 느낌표? 4 쿼테이션? 이렇게 읽지 않고 요 느낌표를 수학에서는 계승이라고 읽던지 아니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 그냥 약어로 팩이라고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4팩 또는 4의 계승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몇 가지씩 나오고 있어요. 자, 방금 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P, N의 N은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씩 빼면서 지속적으로 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n이니까 여기가 n일 때 여기 n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까지의 곱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하나씩 빼져서 최종적으로 1까지의 곱이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그때 얘를 우리는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기를 하는 거다. 됐습니까? n 팩토리얼, n의 계승. 됐죠? 자, 용어가 또 하나가 나온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 것들 중에 이 두 개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얘를 팩토리얼의 계승,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할 수 없을까? 이런 거.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썼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의 4. 10이 4.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9, 8, 7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6, 5, 4, 3, 2, 1까지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10 팩토리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부수적으로 써준 얘를 밑에다가 이렇게 나누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모에다가 6 팩토리얼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P 10의 4, 10P4는 6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얘는 지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순열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를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많이 할 건데 그때 사용할 겁니다. 얘는 10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10 팩토리얼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 10-4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써주게 돼요. 조금 복잡한가요? 일반화시켜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퍼뮤테이션 nr은 n 팩토리얼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에 n-r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앞서서도 그랬지만 n의 값이 반드시 r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전체 대상의 개체수가 선택되어지는 개체수보다 적을 수는 없죠. 같든지 크든지 이게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성립이 되어지게 되면 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새로운 재밌는 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n과 r이 같다면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일에 n과 r이 같다면 pnn은 여기 n이니까 여기는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n 팩토리얼과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중요한 성질 또 하나 있는 거죠. 뭘까? 0 팩토리얼이 1이에요. 됐습니까? 0 팩토리얼 1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P00. 그랬더니 그게 1이래. 뭔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수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니까 여러분들 체크 잘 해놔야 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선택 개체수를 r을 0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Pn0면 뭘까? 이게 지금 제로가 들어가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이거 똑같은 숫자니까 1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거 만들어지네. 퍼뮤테이션 n0는 1이다.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얘를 바라다 봤더니 아, 이게 지금 0과 연관이 있는 순열의 방법의 가지수는 1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이거 기억 잘 해놔야 됩니다. 순열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수식을 정리를 할 때 이식도 그렇고 요식도 그렇고 이식도 그렇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 잘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둘 필요 있다 그러면서 그냥 휙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에 남지 않을 테니까 간단한 예문 몇 개 또 한번 보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 팩토리얼이라는 숫자는 우리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5, 4, 3, 2, 1의 곱과 같다. 산수계산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숫자를 보면서 장난치고 싶어요. 어떤 장난? 요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4, 3, 2, 1이니까 얘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죠? 누군가는 나는 여기를 요렇게 묶어주고 싶어. 그러면 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표시가 되어지겠네. 5 곱하기 4에다가 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계승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거나 나눠가지고 식의 형태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떤 꼴이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n에다가 n-1 팩토리얼을 곱한 것과 같아요. 또는 n에다가 n-1을 곱하고 다시 하나 더 뺀 n-2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을 해나가면서 써나가도 상관이 없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퍼뮤테이션 5의 4. 얘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니까 5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빼면서 4번에 걸쳐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5, 4, 3,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산수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뭐 누가 계산을 해도 3이 6에 20이니까 120이 되어진다. 그렇죠? 근데 얘에 대한 구조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요거를 퍼뮤테이션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퍼뮤테이션 4로부터 3번에 걸쳐가지고서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그쵸? 거기에 지금 5가 이렇게 곱해져 있네. 5. 요렇게. 자, 이랬을 때, 요 숫자와 요 숫자에 대한 구조를 한번 잘 바라다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아마 여러분들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퍼뮤테이션 nr은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밖으로 빼거나 집어넣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빼내느냐면 여기 있는 5가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퍼뮤테이션 하고 이 숫자와 이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사용하고 이쪽에 표시되어져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퍼뮤테이션과 연관되어져 있는 수식을 정리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산수 계산할 때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퍼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배우는데 이렇게 막 배우면 와,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건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어렵겠다라고 느끼는 것 뿐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숫자들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 대한 배열, 즉 세 자리 자연수를 생각할 겁니다. 이때 이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 하는 문제. 다시 한번 5개의 숫자가 있죠. 이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했던 대로 이렇게 주면 되는 거네. 전체 숫자의 개수가 5개인데 그 중에 3개 선택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5, 4, 3 해서 20, 20에 60개인가요? 요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렇죠? 맞나요? 맞나 하면 잘 보세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도 지금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만일에 012를 선택을 했는데 그 012가 말 그대로 012로 배열이 되어진다면 1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자리 정수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세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얘기가 금방 끝날 것 같아. 자,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0, 1, 2, 3, 4 중에 0을 뺀 나머지 4개 숫자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습니까? 여기 4개가 들어가면 돼. 4개 중에 하나. 그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두 자리는 이 4개의 숫자들 중에 사용한 거 하나 제외하고 만일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1을 사용을 했다면은 2를 제외한 0, 2, 3, 4 중에 2개 골라서 써주면 되는 거네. 여기 0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여기 0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을 제외한 0, 2,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4에 2 요렇게 주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가지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48가지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순열이라는 개념도 사용을 했지만 경우의 수의 개념도 사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풀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열하고자 하는 대상 숫자들 중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그 숫자가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릿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방법 이외에는 또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대로 그냥 무작정 세 자리 숫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채워놓은 거. 그러니까 세 개를 배열한 방법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생각을 하면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60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서 배열되어진 이런 형태의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빼버린다면 어떨까? 이렇게 빼버린다면. 그럼 얘기가 수월해지겠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세 개 숫자를 그냥 무작정 배열하겠다 그러면 퍼뮤테이션 5에 3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맨 앞에 0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배열되어지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돼요. 0을 뺐으니까 1, 2, 3, 4 중에 두 개 뽑아내는 방법. 퍼뮤테이션 4에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걔를 빼주면 순수하게 맨 앞자리, 순수하게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계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놓고 보니까, 얘가 바라다 봤더니 순차적으로 숫자가 작아져요. 문득 이게 떠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얘에서 5를 빼고 4, 2로 써준다면 이렇게 써지게 되네. 이렇게 해서 활용할 때 우리가 쓰는 거구나. 5-1 곱하기 퍼뮤테이션 4에 2 했더니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퍼뮤테이션 기호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48가지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수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